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이 어제 저녁 귀국했죠. 장병들은 몸 상태에 따라 국군병원과 민간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분산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부대원의 80% 이상이 감염되는 사상 초유의 군부대 방역 실패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질책했을 뿐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메시지를 직접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허술한 방역 조치와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원 301명 전원을 태운 군수송기 2대가 어제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입니다. 부대원들은 귀국 즉시 몸 상태에 따라 격리 수용됐습니다. 중등도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장병 4명은 국군 수도병원에,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10명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국방어학원에도 장병 89명이 수용됐습니다. 나머지 경증이거나 미확진 상태인 287명은 지방 소재 군과 민간 생활치료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당국은 현지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50명을 포함해 승조원 전원을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주가 넘는 잠복기를 감안할 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대응을 지적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염 경위와 현지에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 국방부의 대응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하루에 타이레놀 한두 알이 전부였다는 부대원의 제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함정 내에서 집단 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8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90% 이상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가 백악관과 의회에서도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하루 평균 3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66%, 2주 전보다는 145%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 전염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83%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the percentage is even higher, particularly in areas of low vaccination rates. 코로나 입원 환자의 97%,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48.6%, 여전히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tools to end this epidemic. It is up to us to utilize those tools to their maximum. 그러나 돌파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행사에 함께 참석한 백악관 관리와 연방 하원의장 수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백신을 맞은 상태였고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or confirmatory PCR test, the White House Medical Unit has conducted contact tracing interviews and determined no close contacts among White House principals or staff or the president. 코로나 재확산 속에 미 보건당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90일 연장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해 1월 미 전역에 선포된 이후 5차례 연장됐으며 당초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진했는데 어제는 하지 못했고 오늘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은 보안시설이라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측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이 검사가 윤 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보고서에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적혔는데 윤중천 씨가 말한 적 없는 허위 사실이란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면담 전후 이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에 넘기기 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은 보고서 초안과 면담 녹음 파일을 근거로 보고서가 허위란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 이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8일엔 이 검사와 함께 윤 씨를 면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이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엔 이 비서관과 김학의 조사를 모의한 적 없고 얘기 나눌 이유도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비서관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며 오늘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었던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서 펀드 사기 혐의의 주범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의무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 사기라면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2년간 1조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결국 3천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5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1심 선고에서 김재현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2억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위조한 윤모 변호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2억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도 정했다며 죄질이 나쁘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6월 펀드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우주 관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영국의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보다 더 멀리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우주에 다녀왔다는 소식은 앞으로 잇따라 전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 12분쯤 미국 텍사스주 사막에서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입니다. 음속 3배의 속도로 날아올라 부스터와 분리된 캡슐은 고도 106km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의 우주 여행 때보다 20km 더 높이 비행한 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지만 유럽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 너머를 우주로 정의합니다.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에 약 4분간 몸을 맡긴 베이조스와 탑승객들. 캡슐은 지구로 낙하했고 세계의 커다란 낙하산이 펼쳐지며 11분간의 우주여행은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Now, on how it felt. Oh my God! My expectations were high and they were dramatically exceeded. 이날 베이조스의 우주여행은 최고령, 최연소 민간 우주인도 탄생시켰습니다. 뉴 셰퍼드 로켓에는 베이조스와 베이조스의 동생을 포함해 82살 할머니 월리 펑크, 18살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상업용 우주여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블루 오리진은 다음 민간인 우주 비행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홍콩을 떠나는 홍콩 시민들, 홍콩에서는 코로나보다 정치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비자로 영국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마지막 시행일에 공항은 더 붐볐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콩 공항 출국장. 영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항공기 3편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고 자란 홍콩을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한 사람들. 공항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送個仔全家去移民英國嘅，真係好唔開心，因為啲孫仔去晒外國啦。香港容易見面啊嘛，去咗外國。 이날은 무비자로 영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특별 정책 시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997년 이전 출생자들은 홍콩 반환 전 발급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이 있어 언제든 영국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출생자들은 이 여권이 없고 나중엔 소득 증빙 등 심사도 받아야 해 출국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叫佢哋小心啲啦，係嘛？適應啦，去到一個陌生嘅地方，係嘛？如果真係適應唔到，咪翻返嚟香港。 현재까지 영국으로 건너간 홍콩인은 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코로나보다 정치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영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